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간병보험 1편, 일반 간병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보험 관련해서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간병보험, 간병인보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간병보험 예시도 좀 들어보고요. 간병보험 꼭 필요한지에 대한 제 관점과 의견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보험 종류가 많아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간병보험이라고 부르는 그 상품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차후에 간병인 지원보험, 간병인 사용보험 그런 것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정답은 없는 부분이라서 이 사람은 이런 관점으로 보는구나 라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상황에 맞게 결정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병보험이 무엇이고 뭘 보장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보험의 종류하고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병보험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품이 또 있고요. 그거랑은 별개로 이제 간병인 관련된 보험들이 또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 보험이라고 해서 간병인을 보험회사가 직접 보내주는 그런 보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이라고 해서 간병인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한 그 날짜만큼 계산해서 보험회사에서 돈을 지급하는 그런 보험이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두 개는 이제 간병인 관련된 보험이고 오늘 다루려는 내용은 이 일반 간병보험 이 부분입니다. 주로 이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간병하면 치매랑 또 연관돼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치매에 걸리시면 간병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간병보험이 치매보험이랑 엮여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재가급여라는 상품들도 있고요. 이것도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병보험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면 노인 장기요양 등급에 해당이 됐을 때 일정 자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사에서 진단금 형태로 지급하는 그런 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은 찾아보시면 너무 많으니까 1에서 5등급까지 해당이 되면 이런 노인 장기요양 등급에 해당이 되고 해당되는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그런 보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 보험에 대해서는 1등급, 2등급 어떻게 보면 중증이죠.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 그런 조건에 해당되면 큰 금액을 지급하는 장점은 있는데 그에 반해 좀 경증이라고 보는 3에서 5등급 받게 되면 그때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 그 중증에 해당되면 많은 금액 받으니까 좋지만 문제, 주의사항은 중증에 해당되는 비율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가입을 하는 게 좋을지 많은 게 좋을지 그거를 결정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지원 일당, 사용 일당 이 보험은 나중에 또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일반 간병보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간병보험 예시입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간단합니다. 가입 담보가 장기요양 진단비에서 1등급, 2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특약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1에서 3등급이면 범위가 좀 넓어졌네요. 그럼 또 1,000만 원이 지급이 된다. 1에서 4등급이면 또 1,000만 원. 1에서 5등급 되면 1,000만 원이네요. 그럼 여기서 1등급 받게 되면 4개를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천만 원을 받게 되는 그 중증에 해당되면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그런 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4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 2개 받게 되겠죠? 2천만 원 받는 거네요. 5등급 받으면 1,000만 원 하나 받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고 또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또 다른 거 하나 보면 특약으로 이렇게 들어있네요. 경증 이상 장기요양 진단비 특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증이라고 되어 있는 게 1에서 5등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증 이상 장기요양 진단비 특약 이거는 1에서 2등급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1, 2등급 해당되면 2개 다 받으니까 3천만 원 받는 거고 그거보다 3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그 밑에 거는 못 받고 위에 거 하나 받으니까 1,000만 원을 지급받는 소액을 받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 등급 받는 거에 연관돼서 일반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것들이 일반 간병보험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병보험 또 다른 거 하나 보면서 이제 유불리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는 20년 납 90세 만기 41세 여성에 가입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고 간병보험이에요. 8만 원 정도 보험료가 나오네요. 여기 한번 보시면 상해 사망하면 1억 원 기본 의무담보가 하나 들어있고요. 이거는 보험료 얼마 안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장기요양 자금 1에서 4등급 이 회사 상품은 1에서 4등급 받으면 4천만 원을 지급하고 1에서 2등급 받으면 또 4천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3, 4등급 받으면 4천만 원 그리고 1, 2등급 받으면 합해서 8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꽤 보장이 넓은 그런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텁게 넣다 보니까 보험료가 한 8만 원 정도 좀 비싸죠.
만약에 이거를 반으로 줄인다면 한 4만 원 정도에서 가입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젊으신 분이 41세 여성에 이런 보험을 가입하면 이 정도 보험을 20년 납으로 내셔야 되는 상황인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85,520원이고 12개월 곱하기 20년 납이니까 20년 곱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상 총 납입 보험료 여기 1,900만 원 정도 돼 있죠. 약 2천만 원이라고 보고 우리가 받을 보험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젊어서 가입한 거고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 등급 받으려면 65세 이상 대부분이 해당이 되니까 물론 그전에도 가능은 합니다. 특별한 조건에. 그러나 일단 그 정도 노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70세에 요양 등급을 받게 된다라고 판단을 해볼 때 얘기예요. 70세에 받으면은 1, 2등급이면 8천 그리고 3, 4등급이면 4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41세에 가입해서 70세가 되면 30년 정도 지나니까 화폐 가치가 한 절반 떨어진다 생각하고 8천, 4천 받는 게 1, 2등급 되면 4천만 원, 3, 4등급 되면 2천만 원 받는 그 정도 조건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1, 2등급을 받아야 내가 낸 거 대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3, 4등급을 받게 되면 그냥 본전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물론 받는 액수상으로는 실제 낸 거보다 많이 받는 건 맞지만 화폐 가치가 그만큼 하락한 걸 따져보면 효용은 그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등급을 받게 되면 확실히 유리하다. 그러나 3, 4등급 받으면 그렇게 크게 유리한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잖아요. 20년 납이고 이거 8만 원인데 이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41세 여성이 2 플러스 1으로 가입하는데 한 7만 원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2 플러스 1 다 가입하고 그만큼의 보험료를 간병보험으로 또 가입했을 때 이거 끝까지 잘 유지하고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2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요. 이런 보험료를 또 더 내고 더 할 수 있을까? 또 실비보험료가 앞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보험들을 최대한 줄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입장이라서 이런 것들 실제로 8만 원이 아니고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더 저렴한 거 많아요. 이거 금액이 좀 커서 그런 거지.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보험료라도 자꾸 10,000원, 20,000원, 30,000원 더 쌓이게 되면 그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니까 그 부분 생각해야 되고 또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상실하잖아요. 제가 보험료 최대한 줄여서 노후 자금을 잘 준비하자 일찍부터 그런 말씀 계속 드리는데 그 기회를 그만큼 놓치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1, 2등급을 받아야 크게 유리하니까 1, 2등급을 받게 될 거기에 해당될 확률은 어떤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보험을 가입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간병보험 가입 전 체크 요소 하나만 체크해보고 제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노인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2등급에 해당될 확률을 한번 보셔야죠. 근데 예전에 금융위 보도자료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상 장기요양 대상자 중 1, 2등급 판정자가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약 1.5%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중에 1명에서 2명이 1, 2등급에 판정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니 확률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한 100명 딱 모여 있는데 그 중에 1명이나 2명 정도만 이 큰 보험금을 타서 이득을 볼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뭐 본전 수준으로 되든지 아니면 아예 해당이 안 돼서 받지도 못하든지 그런 확률이 될 수 있고 또 아예 젊어서부터 보험료만 계속 내다가 혜택 보기도 전에 그냥 해지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고려를 하셔야 된다. 예전에 167편의 치매보험 이야기할 때 제가 65세 전체 인구가 한 740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중증 치매에 걸릴 확률, CDR 척도 3점 이상에 걸릴 확률이 이 정도 인구에 이 정도 인구니까 한 1.7%가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도 100명당 1명에서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65세 이후에 중증 치매에 걸릴 확률하고 노인 장기요양 등급 1, 2등급 받을 확률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한 1에서 2%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둘 다 마찬가지로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라서 크게 이득 보고 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좀 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제 생각 한번 말씀드려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문제는 효율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가 한정적이니까 또 우리가 인생 살며 준비해야 될 다른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 이런 보험을 젊어서 가입하면 나중에 화폐가치 하락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적어진다라는 걸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이런 보험을 노후에 가입할 때 뭐 60세, 70세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료가 비싸지는 거예요. 또 그때 가입하려면 또 뭐 병력들이 있어서 간편심사 상품, 유병자 상품으로 가다 보니까 보험료가 더 비싸지면 효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험으로 꼭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 차원의 생각도 좀 드는 거죠. 또 중도 해지할 위험성이 늘 있다. 2+1 유지하기도 버겁고 그것도 보험료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입장에 이것까지 더 가입했을 경우에 이 간병보험이 정말로 2+1보다 더 중요한가,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노후의 실비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자꾸 다른 보험이 더 있을 경우에 그거에 따른 납입의 어려움, 또 유지하는데 어려움, 그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기회비용 상실하는 것들까지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거 다 따져봤을 때는 매우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보험보다 좀 더 유리한 보험이 있으면 그거는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앞에 예를 들어 드린 보험보다 좀 더 좋은 조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도 차차 제가 좀 더 살펴보고 한번 제 의견을 좀 더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